fx라는 3차 함수와 상수함수 gx의 교점에 x좌표가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이겠지. 이건 이해됐어? 그리고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f'x는 2분 때리면 빼기 3x의 제곱 플러스 6x의 플러스 9 빼기 3으로 묶어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대 2 수분의 되죠.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위로 블록인 이런 2차 함수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얘는 극소, 얘는 극대 이런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실 거야. 여기까지 가나?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일단 확인해야 되느냐? 극소값과 극대값을 확인할 거야. 또 빼기라는 건 여기다 빼기를 대입하면 얼마가 만들어지지? 1 더하기 3 빼기 2가 되니까 빼기 얼마? 5가 만들어질 거고 극대값 F3은 3을 대입하면 빼기 27 3을 대입하면 27 그래서 27이 남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죠. 그리고 여기에 원점이 하나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원점이 맞아 안 맞아? 그럼 요놈이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돼? 그럼 x축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게 y축이 되는 거. 여기까지 가죠. 자, 그럼 이렇게 완성하고 나면 우리 누구를 그릴 거냐? y축 p를 그릴 거야. y축 p를 어떻게 그려야 두 개의 양근과 한 개의 음근을 가지겠냐? 즉, 두 개의 양근이라는 건 교점의 x좌표가 양수가 두 개. 맞죠? 음수는 몇 개? 한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서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지면 되지? 교점의 x좌표가 양수 두 개와 음수 하나가 만들어질 거야. 그죠? p의 범위라는 건 뭐보다는 크고 0보다는 커야 될 거야. 그치? 그 다음 극대값이 얼마? 27보다는 작으면 조건을 무조건 만족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근의 종류와 관련된 내용과 근의 부호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그래프를 갖고 푸는 거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문제를 몇 번을 풀어볼 거냐? 13번을 풀어봐. 유형 2에서. 학생 생각을 해야 돼서 그거 풀고 나서 여러분 자, 그래서 갑시다. 끝나? 그렇게까지 쌤이 싹다 풀어오면 돼. 다 나갈 거야 이거. 다 나갈 수 있으면 건 모르겠지만. 자, 유형 3까지 다 끝냈지? 유형 4를 봐봐.
비슷한 내용이야.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잖아. 교점의 개수, 이쪽은 뭐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 이쪽은 뭐 유형사의 결국 실근의 개수인 거지. 그럼 결국 뭐와 동일해? 유형 1과 동일한 거야. fx라는 y 이퀄 fx라는 그래프와 y 이퀄 gx라는 함수의 뭐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누구와 누구의 fx 이퀄 gx의 실근의 개수가 동일한 거죠. 무슨 말인지 가? 그리고 교점의 무슨 좌표? 교점의 x좌표는 실근과 동일한 의미를 띠게 되는 거고. 납득하니? 오케이, 현서대? 그럼 자, 20번 보면 y는 x 세제곱 3x의 제곱 직선 y 이퀄 9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든다. 서로 다른 세 점.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고 돼 있어. 그럼 얘하고 얘를 같다라고 놓을 거야. x 세제곱 3x 세제곱 9x가 넘어가면 빼기 9x가 될 거고 k를 남기면 되지 이렇게. 앞에서가 똑같아. 그럼 결국 요 놈아를 우리가 fx라는 그래프라고 놓고 얘를 gx라고 놨을 때 fx와 gx의 실근은 fx와 gx의 교점의 개수와 동일해지겠지. 여기까지 가죠. 얘는 3차 방정식이니까 k를 넘겨놓고 극대 곱하기 극소가 곱해서 0보다 작다라고 풀어도 되겠지. 그럼 별개의 개념인 거야. 3차 방정식만 그렇게 풀어도 넘어가다는 거. 이해가니? 현서 이해가? 결국 유형 4도 앞에 거랑 사실상 달라질 게 없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현서 이해가니? 오케이? 넌 안 보고 있어서 태영이는 지금 열심히 눈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이해가 됐는지. 네. 자, 그 다음에 유형 5로 넘어가자. 나오는데 표가 자, 유형 5 접선의 개수라고 돼 있어. 자, 접선의 개수는 조금 개념을 좀 정리해주면 3차에서 이하 3차 함수 이하에서는 접선 하나에 접점 하나가 무조건 돼요. 즉 접선의 개수와 접점의 개수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4차 이상부터는 성립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렇게 있을 때 접선 하나당 접점이 몇 개? 2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해는 가니? 근데 솔직히 이걸 몰라도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 2번이 나올 수가 없어. 4차 함수 이상에서의 접선의 개수를 낼 수가 없다고. 못 풀잖아 그러면. 우린 접점으로 풀 거거든 항상. 그러니까 특별한 형태의 조건이 붙지 않는 이상 4차 함수 이상의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개수를 묻지는 않아. 왜? 접점의 개수와 접선의 개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몇 번만 나온다 우리는 1번 케이스만 나올 거다. 그래서 접선의 개수는 누구랑 똑같다? 접점의 개수와 동일하다는 생각을 갖고 풀어도 무방하다. 사실상.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24번을 보면 y는 x 세제곱 플러스 k 점 밖의 점이야. 밖의 점 2,5가 있어. 2,5에서 주어진 곡선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 그릴 수 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이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접점을 t, t의 세제곱 플러스 k라고 뒀을 때 우리는 t에 관한 방정식을 유도할 거야. t에 관한 방정식을 유도했을 때 그 t에 관한 방정식이
실근이 두 개가 되면 접선이 두 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왜? 3차함수일 거니까. 이해가죠?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자, 그러면 이 식을 fx라고 둘까 해서 이미 문제를 풀어볼게. f'x가 3x의 제곱이 될 거고 접선을 우리가 풀러갈 거야. 접점을 t, 샬라샬라라고 놨으니 3t의 제곱에 x-t의 t의 세제곱 플러스 k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갔니?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x에다 뭘 대입해? 2. y나 뭘 대입해? 5를 대입하겠지. 왜? 2,5를 지날 거니까. 3차함수가 얘는 이렇게 생겨먹었을 거라고. 거기에 여기서 그은 접선인 거죠. 접선. 뭐 이렇게 그렸던 이렇게 그렸던. 이해가죠? 이해가죠? 자, 그런데 그럼 2,5를 지난다고 해서 적고 나면 얘는 뭐에 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느냐면 t에 관한 방정식이 만들어져.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다고 했으니 t가 몇 개 나와야 돼? 방정식이 두 개. 실근 두 개다.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앞에 있는 거와 동일한 내용이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돼? 그럼 이해돼? 자, 빼기 3t 세제곱에 t 세제곱 빼기 2t 세제곱에 플러스 6t 제곱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을까? 플러스 k 5가 넘어오면 빼기 5 이렇게 되겠네. 그죠? 얘가 무슨 근? 중근 하나와 실근 하나를 가진다를 앞에서 풀었던 유형 1, 2, 3에 해당되는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가셨죠? 이거 뒤에는 안 풀어도 되나? 이해할 수 있겠어? 돼요? K 넘겨서 풀면 되잖아? 아니면 K 남기고 나머지를 넘기는가? 이거 마무리 해봐. 지금 빨리 계산해봐. 24번. 접선의 개수에 관련된 내용이다. 나머지 문제는 너희들이 풀어보면 되고 부등식 활용을 넘어갈 테니까 24번 마무리 해봐. 답을 직접 구해. 이해되셨어? 자, 유형 6으로 넘어갑니다. 자, 부등식의 활용으로 갈 거야. 자, 부등식의 활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 첫 번째는 x가 뭐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있다고 쳐. 뭐 a라고 해도 돼. 이론에서 fx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한다. 이 말뜻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인데 이 말뜻은 뭐냐면 x가 a보다 크다 해서 f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면 위의 내용을 만족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를 들면 4차함수라고 생각해보면 4차함수 이렇게 있으면 최소값이 여기 있을 거고 쉽게 x축 위에 있으면 fx는 항상 0보다 크다를 만족할 거 아니야. 뭐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 납득인가? 그럼 얘가 a보다 뭐 크다가 되든 얘가 모든 실수가 되든
그 값은 뭐 바뀔 수 있겠지, 조건에 따라 문제를 푸는 거라서.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27번을 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해서 부등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k 이건 0보다 크다면 항상 성립한다. 라고 돼 있어. 이 식기를 fx라고 둬. 미분을 때려.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돼서 3으로 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돼서 도함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2와 2가 될 것이고 그때 극속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야. 그지? 자, 근데 x값이 조건이 있어. 얘가 뭐 모든 실수가 되든 어떤 특정한 것보다 크다가 되든 특정한 값들 사이가 되든 저 조건에 맞게끔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디 있고 여기 있고 1은 어디 있어? 여기 있을 거야. 뭐? 손을 들어. 마이너스 1을 여기 대입할 거고 빵꾸뽕 1을 대입할 거고 빵꾸뽕 이렇게 되는 거지. 요 사이에서의 그래프만 생각할 건데 요 사이에서 이 값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요 빨간 구간에서의 최소값은 원래는 존재할 수 없지. 등호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도 등호가 어차피 없어.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럼 f1의 함수값이 0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럼 결국 우리는 저놈을 f라고 했을 때 f1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요 조건을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해가 가요. 여기까지 돼? 되죠? 현서도 돼? 자, 그럼 F1을 1을 대입하는 순간 1 빼기 12 더하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등호가 왜 붙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 얘가 등호가 없단 말이야. 얘가 등호가 있었단 말이 안 되지. 얘가 등호가 없고 얘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까 가능한 거야. 고로 K는 얼마보다? 11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저 범위 내에서 이 새끼의 부등식은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다. 맞는 얘기. 여기까지 되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28번을 한번 풀어봐. 그거나 같다고 해야 돼. 이거? 그치, 그니까. 한번 얘기했잖아. 1보다 작다 빼기 1보다 크다 해서 빵꾸뽕이야. 빵꾸뽕인데 F1을 원래는 정의할 수 없는 거지만 F1이 0이 되더라도 저기에 등호가 없잖아. 그러면 저 사이에서는 0보다 크다를 만족하게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28번 풀어봐. 28번. 응, 28번. 직접 풀어보세요. 풀었어? 네. 4 맞아요. 응. 현수도 나왔어? 넘어갑니다. 자, 다 비슷한 형태들이야. 지금부터 유형 7도 봐봐.
여기에 뭐 살짝 이렇게 바뀌는 거야. 말로 설명해주면 a보다 크다 해서 fx가 0보다 작다를 항상 만족한다고 하면 뭐야? 최소가 뭐로 바뀌어? 최대로 바뀌면 되지. 최대값이 0보다 작다를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 가셨죠? 이해는 가니? 그러니까 등호가 포함 안 되고 안 포함되고는 이제 꼼꼼히 따져보면 되는 거야. 30번 한번 풀어볼게 또.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부등식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k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도록 이라고 했어. 그치? 마찬가지야. k를 넘기지 않아도 상관없고 이 새끼를 내가 뭐라고 넣었을 때 fx라고 넣었을 때 fx의 x가 2 이하에서 이 fx의 무슨 값이 최대값이 k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됩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지? 그래서 오케이? 돼? 자 그럼 fx의 최대값을 찾기 위해 뭐해 우리는? 미분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도함수 하려는지 알겠지? 다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결국 뭐 미분해서 도함수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를 참고해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못 그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 도함수 활용 이미 다 했다. 시험 전에 잘 기억이 안 나면 복습을 해야 돼. 시험 보면 너희들은 그거네. 시험 범위인데 우리가 중간고사 전에 다 했잖아. 그래프까지는. 근데 그걸 다시 백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이해가죠? 원래는 이제 근데 우선보다 시험 일찍 끝난 김에 복습을 시켜준 거고 너희들이 배운 걸 따로 공부를 해야 돼. 앞에 거도 다시 한번 프린트 해줄 테니까 다시 풀어봐. 6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3이 이렇게 남고 3으로 묶이면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가 돼서 1이 돼서 인수분해 되네. 2x 빼기 1과 x 빼기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니까 그래프가 2분의 1과 1에서 만나지 이렇게 2분의 1에서도 만나고 1에서도 만나고 극대 극소를 가지게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런데 x값이 2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2 이하는 여기에서 2가 만들어질 거고 2 이하에서는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 그럼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그렸다고 해서 최대값은 얘가 된다라고 단정 치면 안 되는 거지. 얘하고 얘를 비교를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f2분의 1은 얼마인지 또 f2는 얼마인지를 확인해야지. 2분의 1을 넣으면 얼마였지? 4분의 1 2분의 1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8분의 9 맞지? 2분의 1 넣으면 2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7 마이너스 8분의 7과 8분의 12를 계산하면 얼마야? 8분의 5가 남나요 여러분? F는 2를 대입하면 얼마지? 16 2 대입하면 18 2 대입하면 얼마? 6 얼마 남아? 4가 남나요 여러분? 당연히 더 커 안 커? 그죠? 따라서 F2가 맥스 값이고 그 맥스 값은 얼마? 300. 그 4가 뭐 이하? K 이하가 되면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K 범위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다 똑같아. 어차피 뻔한 내용이고. 한번 너희들이 풀 시간을 줄 테면 31번 풀어봐. 태민이는 윈터 간다 그랬나 겨울에? 네. 어디로 가? 그 용인 러셀이요. 용인 러셀? 기숙사로? 네. 거기 한 500만 원 할 텐데 가서 네가 열심히 안 하면 의미가 없는데 뭐 하려고 해? 네? 어. 정신없이 가야 됩니다 진짜.
요즘 좀 심한 것 같아요. 계산 실수가 계속 나요. 몇 번 풀으라고 그랬지? 31번이요. 그래서 나왔니? 있어? 기말이 끝나면 바로 다 재개편됩니다. 시험도 다 바뀌고 선택 과목은 나눠야 되고 담임들도 다 바뀔 수 있고 어떻게 될지 지금 짜고 있는 중이니까 요일도 바뀔 수 있어서 미리 시간 확정되면 얘기해 줄 테니까 좀 최대한 맞춰봐. 일일이 다 모든 사람을 다 맞춰줄 수는 없어서 지금 다 바뀌어야 돼. 학번별로 문과가 다 섞여 있고 레벨도 다 중구난방이라서 지금. 알겠지? 우선 응? 좀 나왔어? 오케이. 그 다음에 유형 18로 갑니다. 유형 8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 성립할 조건이라고 되어 있잖아. 똑같아. X의 범위가 생긴들, X가 모든 실수가 된들, 최소값하고 최대값하고 전혀 지장이 없잖아. 그치? 똑같은 개념이야. 34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X의 4제곱 빼기 4K 세제곱 X 플러스 12 0보다 크다가 성립하도록 이라고 했어. 이 전체를 우리는 fx라고 둘 거야. 미분 때려서 f 프라임 x가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k 세제곱만 남을 거고 4로 묶어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k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가셨죠? 개념은 뭐냐? 결국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해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식은 인수분해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x 빼기 k와 x의 제곱 kx 플러스 k 제곱이 되는데 얘는 무슨 근 가지지? 허근 가지지? 그게 0보다 작잖아. 실수 k에 대해서. 네. 맞아 안 맞아? 그럼 x축과 만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해가요? 무슨 이해가 안 가? 이게 인수분해 이렇게 나오잖아. K 제곱이구나. 돼? 이렇게 돼? 그럼 x축과 만나는 점 하나야. 뭐 어쨌든 x축에 대해서 K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될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극소를 가지는 그래프가 되는 거지. 대충 이런 느낌으로.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어 어차피. 여기 무슨 값? 최소값은 바로 누가 돼? F? K가 된다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힘이 돼? 이 되고 있는 건가? FK는 K를 여기다 대입해. K의 4제곱 마이너스 4K 4제곱 플러스 얼마? 12 얘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해주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풀면 빼기 3K 4제곱인데 빼기 3으로 묶어내면 K 4제곱 빼기 4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빼기 3으로 나누면 K제곱 플러스 2와 K제곱 마이너스 2가 되어서 0보다 작다가 만들어지겠지. 여기까지 되죠? 근데 얘는 항상 무슨 수야? 양수니까 얘가 무슨 수? 0보다 작으면 되겠지? K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 루트 2보다 작으면